국제사 전달하시!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사장님?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이상호 기자입니다. 국정원 직원 같은데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밝히세요.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2013년 7월 1일, 2013년 8월 27일, 2013년 10월 17일,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고발뉴스 천막에 이재민들이 잠깐 들어와 계신데 33,000명 정도. 바로 우리에게 진실을 전달해주는 이상호 기자, 바로 인간 난로 이상호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발뉴스를 멈출 수 없습니다. 3분 직설 또한 멈출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들은 계속해서 이 마이크 그리고 카메라를 이어받으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분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이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부정선거 불복 발언과 양승조 의원의 박근혜 선친 전철 발언을 문제 삼아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 회의 연기를 요구해 회의가 무산됐는데요. 저렇게 발끈할수록 정말 부정선거와 관련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심도 깊어진다는 거 저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특히 저희 고발 뉴스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할 텐데 말입니다.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3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667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오늘 하루도 뉴스들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뉴스는 꼭 보시라고 저희 고발뉴스가 선정해드리는 오늘의 고발뉴스입니다. KBS 이사회가 오늘 임시이사회를 열고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날치기 의결했습니다. KBS 임시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언론 시민단체들과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KBS에 국민은 없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KBS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서 재정적인 안정을 취하겠다 이거 고민할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적극적으로 공영방송답게 국민의 방송답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래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변신을 하고 그런 체제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물어봐야죠. 이런 방송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의 순서를 바꿔서 진행했을 때는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국민들과 함께 KBS 수신료가 함부로 지금같이 인상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경고를 안 들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지금 내고 있는 수신료도 거부운동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 저희 고발뉴스가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레일은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지도부를 포함해 파업 참가자 4천여 명 전원을 직위 해제하는 등 역사에 없었던 초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철도 노조 파업,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 이기는 권력,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국정원 직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상부로부터 매일 지시를 받고 트윗과 리트윗 활동을 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상부 지시에 따른 대선 개입 사실을 시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 트위터 팀 직원들 스스로도 당시 트위터 활동이 대선 개입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중대 범죄인 줄 알고도 했다는 건데 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수여하는 제27회 인권상 수상자로 뽑혀 어젯밤 상을 받았습니다. 협의회 측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표 교수는 수상 소감으로 불법 부정선거를 외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연말이 박근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스스로가 이제까지의 태도를 모두 바꿔서 잘못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데 협조하겠다. 진실이 드러난 이후에 책임자들을 모두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을 특검이든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리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노력을 마음을 열고 야당과 국민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 스스로가 결자 해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그것을 대한민국에 온 2013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과연 기적이 올 수 있을까요? 이 연말이 지나면 아마 내년 1월부터는 상당히 상황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대통령 하야, 사퇴, 그거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엔 그래도 마지막 일말의 희망을, 그 기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마지막 희망을 부디 받아들여서 남은 임기 무사하게 마치기를 한번 빌어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 순서는 가해자, 용의자가 아닌 제3의 집행자 혹은 피해자들이 주도하는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대단히 아픈 진실규명의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초 종편의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과연 몇 개를 떨어뜨릴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고발뉴스의 인터뷰 코너 사실은에 출연한 방통위 상임위원이죠. 양문석 박사는 최소한 한 군데는 반드시 떨어뜨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재승인에서 가장 혼탁하게 했던 주범 하나 정도는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 재승인이라는 본래의 법적 정신, 그 다음에 사회합의적 정신이 재생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네. 말 그대로 무의미한 재승인 심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재승인 심사로서 한국의 방송 생태계의 상당 부분의 정화적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네. 해줘야 된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가장 핫한 뉴스를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 보는 고발 리포트 시간입니다. 3년 연속 인터넷 포털 다음 선정 파워블로거이자 대한민국 블로거 100인에 선정된 오주르디의 리포트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던 이 박근혜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은 온데간데 없고 제왕적 통치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마저 떠나가고 있다는 의미 있는 분석입니다. 건강한 시민사회를 꿈꾸는 정치 시사 블로거 오즈루디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왕을 뽑았나 봅니다. 박 대통령은 천주교 사제 발언을 문제 삼아 묵과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처벌은 사법부의 권능입니다. 사법권까지 주무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유신 독재 시절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발치 아래 두고 종신토록 권좌에 머물고자 했던 왕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딸이 대통령이 되더니 야당을 향해 호통을 치고 국회를 대통령 보좌기관 취급하고 검찰을 멋대로 조종하려 듭니다. 국민과 소통은 없습니다. 비서관 회의에서 한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주권은 임기 동안 대통령에게 귀속돼야 하고 삼권 분립이 대통령의 판단보다 먼저일 수 없다는 식입니다. 대통령도 견제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합리적인 견제를 거부한다면 초법적 군주나 다름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견제를 자존심 자극하는 행위로 생각하나 봅니다. 삼권을 오랏줄로 묶고 자신의 권능 아래 두었던 아버지 박정희를 참 많이 닮았네요. 이러니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손수조 등 지난 대선 캠프에서 핵심을 활동했던 박근혜 사람들도 실망감을 쏟아냅니다. 경제민주화로 중도 표심 공략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토사구팽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바른말 잘하는 그의 성격이 왕의 신비를 건드린 거지요.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돈 교수는 박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국민통합 등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4년을 더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얼마 전 그는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며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로 물러날 때도 지지율은 30% 정도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키즈인 이준석과 손수조, 이들도 실망했나 봅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자신이 페이스북에 민주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이 돼가는 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손수조 전 위원장은 이제야 박근혜의 면면을 제대로 본 모양입니다. 자신이 트위터에서 새누리당은 청년의 열정을 결국은 허망함으로 돌려주고 말았다며 새누리당에 남아있을 올바른 청년은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국민 앞에 서서 일 잘하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겠다며 머리를 조아렸죠. 이후 1년.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삼권 위에 군림하는 제왕이었습니다. 왕이 돼버린 대통령, 누구의 책임일까요? 고발리포트 오주르디였습니다. 오주르디의 분석.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양한 의견이 넘쳐나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는 저희 고발뉴스는 보다 많은 파워블로거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데일리 고발뉴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이 경제 이야기를요, 정말 쉽게 가정주부의 눈높이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선대인 소장의 엄마 경제 시간인데요. 오늘 선대인 소장은 따끈따끈한 신간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를 통해 정부와 언론이 선동하는 집값 바닥론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의 엄마 경제 선대인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간한 책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굳이 고발 뉴스에서 제 책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니까요. 저라고 나쁠 리 없죠. 그래서 오늘 제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지금 언론에서 집값 바닥론 이야기가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값 바닥론 이제 지겹지 않으신가요?
집값 바닥론은 2009년 이래로 기득권 언론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보도입니다. 연초가 되면 집값 바닥이다. 또 정부 부양책이 나오고 나면 집값 바닥이다. 그리고 나서 집값 바닥이 확인되지 않고 다시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부양책 내놔라. 이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런 언론들의 보도에 속아서 집을 무리하게 사신 분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또 썩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책을 통해서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계속 가라앉고 위험한데도 또 집값 바닥론 선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빚을 더 내서 계속 집을 사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많은 분들한테 부동산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또 개인으로서 또 전체 공동체로서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주거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연착륙론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부양책, 그게 지금 우리 삶을, 우리 주거의 질을 높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를 건전하게 가져가고 있을까요? 정부가 내놓는 연착륙론이라는 미명 아래 부양책이 나온 이래로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만 약 290조 원 가까운 가계부채가 늘어났고요. 또 같은 기간에 공공부채만 약 40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공공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는 없어졌습니다. 집값, 땅값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가느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산 경제에는 돈이 돌지 않았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차리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료가 올라가니 이 사람들이 돈 벌어서 부동산 임대료 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또 자영업자들의 그런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 이런 것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노후까지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빚내서 집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28 대책에 이은 12.3 후속 대책을 내놔서 또 빚을 더 내줄 테니 집을 사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계속 빚을 내리고 또 거치 기간을 만기를 연장해 주면서 계속 빚 갚는 것을 미루라 이런 메시지만 던져서는 오히려 가면 갈수록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말은 연착륙이지만 실제로는 경착륙, 오히려 부동산 폭락을 유도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이 따르더라도 오히려 길게 보면 한국 경제에 돌아오는 충격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펌랜딩을 하자고 합니다. 펌랜딩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옮기면 펌은 단단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견착륙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 안개 같은 것이 끼어서 시계가 흐리거나 또 활주로가 짧거나 할 때는 무리하게 연착륙 하려고 하다 보면 대동거리가 길어져서 오히려 큰 사고가 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계가 흐리거나 활주로가 짧을 때는 땅에 부딪힐 때, 착륙할 때 동체를 부딪혀서 조금은 마찰력을 높여서 그래서 제동거리를 짧게 하면 오히려 길게 보면 충격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착륙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에도 지금 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게들도 더 이상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고 펌랜딩 전략, 또 가계부채 다이어트 전략을 써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상 선대인의 엄마경제였습니다. 무거운 세상. 저희 뉴스만은 경쾌하게 해치고 나가보려고 했는데요. 조금 우중충했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노래로 클로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시대나 세상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이 담긴 동영상을 보내주시거나 직접 오시면요, 저희가 노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르 불문, 발라드부터 힙합까지 환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요,
고발뉴스.com 게시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주세요.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 국민꿈의 백만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쑥쑥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다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